소향아, 불 좀 빼고 미지근하게 집하라. 아직 한참 더 구워야 될 기다. 광수애미의 목소리가 여전히 대청에서 들리는 것으로 봐서 아직 거기에 앉아있는 모양이다. 절로 떠나기 전에 모멸차게 남긴 말 때문에 선뜻 호들갑을 떨며 방문을 열어젖히지 못하는 광수애미의 입장을 그나짐에는 알만하다. 자네 좀 들어오게나. 어차피 외면하고 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쯤이면 알 만큼 알았을 터이고 또 방금 전에 소양에게 하는 말투로 보아 자신이 없는 동안 필시 관계가 용이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나지메의 들어오라는 말에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육중한 엉덩이가 문서리에 부딪힌다. 아파라. 아이고. 치마 위를 슬슬 문지르며 주저앉아 또 묻지도 않는 말을 시작한다. 거짓대라 갑디도 가다 놔도 뭐 엉가이 댕겨야지. 뭐 지 맘대로 놔도는 알아서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얼순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배가 술 참게 부른 기 벌써 서너 달은 됐을 기라 갑디도. 그나짐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절거리며 눈치 없이 입만 놀리는 광수애미에게 그동안 별일 없었나? 하고 집안 안부를 묻는다. 예. 뭐 가을거지 다 했으니 뭐 별일 있을 게 있습니까? 눈을 치켜뜨고 하는 말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하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되는 광수애미의 말이다. 몇 달 전에 요 앞산 모퉁이 그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얼쑤애하고 거지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 갑디도. 보았다거니 있었다거니 하는 말의 일색이다. 울 마을 사람은 아인기 확실합니다. 누가 가한테 그까겠습니까? 지정신도 아닌 알을. 한참을 주절거려도 그나지매가 아무 반응도 없자 비로소 광수애미가 눈치를 챈 듯 말을 끊는다. 내 없는 사이 누구 손님이라도 오시지 않았나? 손님 예? 언제? 아무도 안 오시는데. 얼마 전에 종가분들이 술 한잔 한다고 오시는 거 보입니다. 종가분들이? 누구? 왜? 누구긴 누굽니까? 그 신흥에 필수하자 하고 그 제너머 그 맨날 왜 가쓰고 댕기는 나만은 조카 아니습니까?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왔지에. 농사 끝났다고. 해마다 농사가 끝나고 나면 있는 자리다. 비록 종친들이라고 해도 땅 한마직이라도 더 얻어 농사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빌어 태섭의 눈에 들려고 하고 또 태섭으로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나누는 자리다. 하지만 누가 얼마만큼의 농사를 짓고 또 어느 땅을 붙이는지 태섭은 모른다. 안방마님의 관장하에 있는 사실이다. 부엌에 뭐가 끓고 있나? 아까 소양이 보고 불 조절하라고 시키대? 그나짐의 코끝에 닿는 누린내는 분명 육고기의 냄새다. 예, 아주버님이 어제 양지하고 소다리를 사와심도. 행님이 절에서 육고기를 못 잡쌌을 기라고 오늘 고우락 해서 예. 태섭이 절간에 나타났을 때 얼굴을 보자마자 불끈 이유 없이 미운 마음부터 들었다. 그렇게 불상 앞에서 마음을 다듬고 대의를 위한 정성을 바쳤음에도 태섭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나짐의 속내는 순간 연어 안악처럼 질투심이 표출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순간이 지나고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얼굴을 보기 싫었다. 그런 영감이 자신을 위해 양지고기를 사서 보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우습다.
아마도 딴 계집을 품었다는 미안한 마음이겠지. 잘 됐네. 마침 겨울도 됐겠다. 온 집안 식구들 나눠 먹자. 이런저런 광수애미의 눈치를 모로 살펴대지만 큰아지매가 기대하는 수다는 나오지 않는다. 실망감이 큰아지매의 기운을 뺀다. 하긴 광수도 동서가 시집 온 지 이태나 지나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자신이 집을 비운 것이 겨우 달포쯤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을순이라는 아이는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근데 아까 자네가 한 말일세. 주위를 환기시키는 듯 광수애미에게 말꼬리를 넘긴다. 뭐예? 을순이 말일세. 벽을 사이에 둔 전기칸에서는 가끔씩 무거운 가마솥 뚜껑이 미끄러져 여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예, 뭐예? 을순이라는 큰아지매의 말에 광수애미는 신이라도 난 듯 엉덩이를 한 발짝 끌어당겨 앉으며 이불 속으로 손바닥을 들인다. 아이를 가진 게 틀림없다던가? 가모예, 창호 어마이가 백기가 바닥합디도. 처음에는 샘에 있는 알을 막 동네 여자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창호 어마이한테 말했디만 창호 어마이가 처음에는 막 펄펄 뛰지예. 그러고 나서 지도 이상하다 싶어서 알을 옷을 벗기가 보이겠네. 그랬다 갑디도. 처음에는 몸무수 부른 헛배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이 가가 달 것이 안 보인 기 벌써 몇 달째 됐다 갑디도. 입가에 침이 허옇게 묻어날 정도로 신명나게 늘어놓는 광수애미를 물끄러미 보며 큰아지매는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동네가 별일이 났네 그려. 탄식조의 큰아지매 말이다. 아 거짓대 말고는 뭐 극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저나 창호 아바이 오만 막 난리가 날 깁니다.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 성깔에. 그 사람은 요새도 객지에 있나? 지난 추석 후에 잠깐 왔다가 또 안 갔습니까? 그랬나? 내가 영감한테 그 사람 일거리라도 주라 했는데. 행님도 참, 아 농사거리도 봄이 돼야 하지 예. 엄동에 묵고 살라면서 객지에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뵐 수 있습니까? 두서없이 한 말이 광수애미의 귀에 가짱게 들린 것이 우스운 큰아지매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그렇네 자네 말이 맞네 하고는 광수애미를 지켜준다. 작은 아지매요 나와 보이소. 떼지 싶은데 예. 소양의 목소리다. 어이야 내 나간다이. 방바닥을 두 손으로 짚어대며 함지박만한 엉덩이를 들고 일어서는 광수애미를 보며 큰아지매는 한결 마음을 놓는다. 둘이 주고받는 말투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으로 들려서다.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덜컥 아이가 들어서고 온갖 정성을 들이고 천지신명에게 조아리는 사람에게는 야박한 하늘의 조화가 밉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큰아지매는 다음 걱정이 앞선다. 자신이 안방에 있는 한 소양이 걷는 방 출입을 자유롭게 할 리도 없고 또 한다 한들 그 사이에 놓인 자신의 꼴이 뭐란 말인가. 비록 집안을 위해 벌리는 일이라 해도 아까 영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오른 미운 감정처럼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부족한 정성으로 나타날 것이고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한다. 자신을 내려준 영감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론가 간 것이 분명하다. 인기척도 없고 기침소리도 없는 것이 소양이와 마누라의 틈새에서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일 테지.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문갑이며 장롱을 보며 그나짐에는 분명 소양이 자신을 위해 꼼꼼히 한 것이라 생각든다. 아까 전기 문간에 서 있던 소양이 무슨 죄지은 사람 마냥 두 손을 치마로 감싼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실상 소양을 본 자신의 눈은 영감을 본 그 마음과는 영 딴판이었다. 왜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양에게는 전혀 밉거나 해로운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행님네, 어쩌까예? 저녁 때가 됐는데 아주버님이 안 계신데 우리 꺼정 먹을까예? 영감 말이 광수 이미 입에서 나오자 큰아지매의 입가가 우그러지며 밉상으로 나타난다. 없는 사람 기다릴 거 뭐 있나? 우리 먹자. 그런데 광수하고 재수는 안 보이네? 집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겸상으로 해주게. 오랜만에 보는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게. 그렇게 말한 큰아지매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을 고친다. 동서, 그러지 말고 전부 안방에서 먹도록 상을 보게. 소양이도 같이. 예, 극하지예. 걸걸한 목소리로 대답을 한 광수애미는 한참 후에 큰 상을 거침없이 들고 소양이 열어준 방문으로 들어선다. 상 위에는 김이 설설 서리는 국그릇이 여러 개 놓여 있고 김장김치가 뽀얀 사기 접시에 보기 좋게 올려져 있다. 소양아, 니 우리 아들 좀 불러온나? 집에 갈 거 없이 그냥 담너머로 부르면 된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서서 오랜만에 만나는 큰아지매한테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발 속을 휘저어대며 고깃집을 찾아댄다. 소양아, 너는 왜 안 들어오냐? 숟가락을 들고 국을 뜨려다가 한 자리가 빈 것을 보고 전기를 향해 큰아지매가 큰 소리로 말한다. 지는 여어서 모으면 됩니다. 안방에서 큰아지매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소양으로서는 밥알이 곤두설 불편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지 말고 들어온나? 한 식구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다 불편해진다. 빨리 들어와라. 광수애미는 아이들 밥숟가락 위에 올려줄 김치를 양손으로 찝다가 한 식구라는 말에 손동작을 멈추고 큰아지매를 쳐다본다. 큰아지매도 그 눈길을 눈치챘지만 못 본 채 그냥 숟가락을 입으로 들인다. 섣달로 들어서자 겨울은 완전히 깊었다. 소물로 누비바지를 입어도 바람이 스물스물 스며들고 집집마다 그저 구들장을 지고 등에 온기를 느끼는 것 외엔 별다른 난방이 없다. 오늘도 장씨는 아침부터 장작을 아궁이마다 지핀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잠자기 전인 저녁에나 불을 한번 떼지만 종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불을 떼고 있다. 전기에서는 소양이 가마솥 가득 물을 넣고 불을 피워 언손을 녹여가며 아침상을 본다. 장씨는 장작을 넉넉히 넣어놓고 이번에는 집을 돌아 건넌방 태습의 방 아궁이에 또 불을 넣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소양과 자신의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 아래채는 방이 둘이고 고래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아궁이는 하나라 그 위에 지금은 소를 키우지 않아 필요없는 큰 소죽수는 가마솥이 걸려 있어 불을 뗄 때마다 한가득 물을 채운다. 그 물은 여러모로 쓰인다. 여자들이 머리를 감거나 소양이 빨래를 하거나 혹은 가끔은 밤에 전기에서 문을 잠그고 철버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봐서 그 물로 누군가 목욕도 하는 줄 안다. 아저씨의 그 솥에 지발 물 좀 쪼매만 넣으면 안 됩니까? 언제 왔는지 치마폭에 양손을 감싼 소양이 아궁이 앞에 퍼질러 앉아 불기운을 즐기는 장씨 등 뒤에서 하는 말이다. 장씨는 고개를 돌려 겨울 추위에 얼굴이 발갛게 익은 소양의 얼굴을 보며 딸의 모습이 떠오른다.
왜? 아, 물 많이 끓여 놓으면 쓸 수 있어. 안 좋으냐? 나이로 봐도 둘은 그저 딸과 아버지 또래다. 한파수 전에 장씨가 간단한 보따리를 들고 종가에 들어와서 아래채 방에 들었다. 말이 만석군 집이지 머슴이 할 일이라고는 고작 조석으로 불을 뗀다든가 아궁이에서 재를 퍼다가 잿간에 넣는다든가 마당을 쓴다든가 하는 잡다한 일 외에는 마땅히 힘쓸 일은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왜 이 집에 머슴이 필요한지 의심이 갈 정도지만 차차 자기가 할 일이 눈에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안의 살림을 익히고 있다. 지가 물떠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솥이 너무 커서 한 4번 이고 와야 채우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은 미처 못했다. 그럼 내가 물을 길러 오면 되겠다. 예? 샘에 우째 남자가 갑니까? 지가 이거 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남정네가 샘가에 얼쩡거리는 것이 당치 않다는 소양의 말이다. 옹기물동이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물찌개를 하나 마련해야겠네. 소양이 쫄랑쫄랑 꽁지머리를 흔들어대며 전기로 종종 걸음을 치고 가자 장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퍽퍽 불똥을 튀어대며 나무는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겨울 찬바람은 굴뚝에서 연기를 잘도 뽑아낸다. 너울대는 불길을 보며 장씨는 이 집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동안 떠돌이 생활에 지친 자신이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할 수 없었고 또 내색한들 무슨 대수가 생길 리도 없었다. 지금 자신은 그저 몇 년만 더 버티고 딸이 커주기만을 바랄 뿐 그 이후의 일은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심지어 저 불길 같은 나락이나 파란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까짓 한 몸뿐인 자신인데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지 하고 스스로 당찬 생각을 하지만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장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온다. 소양이 아침상을 안방에 들이고 태섭이 대청을 가로질러 아침을 먹으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장서방도 전기로 들어선다. 아궁이에 아직 남아있는 숯불을 밖으로 끌어내놓고 둘은 흙바닥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다. 장서방이 처음 온 날 소양이 독상을 아래채까지 들고 오기에 장서방이 막았다. 어차피 너도 혼자 먹는 밥인데 나도 따로 상 볼 것 없이 같이 전기해서 먹자고 정리를 했던 것이다. 너는 부엌살림 살아본 것처럼 제법 잘한다. 사기 그릇에 고봉으로 담긴 밥을 숟가락이 미어지게 입으로 챙기면서 장서방이 칭찬으로 말한다. 소양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가 급선무라 장서방의 말을 들었지만 대답보다 우선 밥을 삼키는 것이 급해 답은 밀어놓고 입안의 밥을 삼키고 한편으론 숨쉬고 바쁜 행동을 마친 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한다. 언지에 삼천포 있을 때 어머니가 바쁘면 가끔씩 하곤 했지에. 그캐도 여 와서 많이 배우심도. 종가에 온 날 소양이에게 다짜고짜 하대를 하고 말을 나눈 장서방이다. 누가 뭘할 것도 없으리란 생각으로 또 그저 딸 같은 또래니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 들어서 그리 했지만 지난 장날 태광이와 장에 갔다 오면서 귀띔을 들었다. 하지만 장서방의 생각은 간단했다. 그저 같이 이 집에서 빌어먹는 신세이니 상관없으리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저절로 식구들 사이의 관계를 정착시켰다.